Show significance. Absolutely. Viewing platforms that overlook. 好久没有见面了，这一次。 中华民族是不畏强暴、自立自强的伟大民族。Прошу передать самые теплы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всему народу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현실적인 그 의무로 더욱 영원히 다했습니다. 이번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 정치부 김세희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기자,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 정상에 이렇게 모인 거는 탈냉전 이후에 66년 만에 지금 처음입니다. 네. 아마 어제의 그 모습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록이 될 텐데 현장 분위기 좀 어땠는지 좀 전해 주시죠. 70분 동안 이뤄진 열병식에서 새 정상 분위기 상당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랬군요. 행사장에 들어서는 모습부터 눈길을 끌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직접 외국 귀빈들을 영접했습니다. 시 주석은 다른 정상들보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는 더 길게, 심지어 두 손을 맞잡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예. 전승절 행사에서는 중국의 항일 전쟁 80주년을 상징하는 80발의 예포가 발사됐고 예. 중국 국기가 개양되면서 열병식이 시작됐습니다. 헬기 편대가 중국 국기를 호위하고 육지에서 45개 부대가 텐얀먼 광장 앞을 지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초대형 무인 잠수정, 인공지능 기반 스텔스 드론,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첨단 무기들이 뒤를 따랐고요. 열병식 도중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서로 가까이 몸을 기울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天安门 성루에 오른 이 3국 정상들의 모습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좀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굉장히 상징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66년 만에 이 세 개 나라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요. 예. 이는 우리가 한미일 삼각관계를 보게 되면은 2023년도에 미국 캠프 데이빗에서 그 삼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예. 이런 모습을 연출한 것을 아주 재현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앞서 저희 김세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양 옆에 그를 항상 곁을 따랐고요. 그렇죠. 그는 성로에 올라가면서부터 만찬장에 입장하는 데까지 항상 이제 늘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됐냐면 좌청룡 우백호 같은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좌청룡 우백호처럼 네. 정말 뭐랄까요, 좀 듬직하게 이렇게 좀 거느리고 했다라는 걸 좀 네.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어떨까요? 그렇죠. 아무도 이 북중러 삼국 관계가 과거에 이제 냉전 시대에 북중소 소련이죠. 그렇죠. 예, 북중소 관계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냉전 시대 때 소련이 중심이었다면은 예. 지금은 이제 중국이 중심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김 기자, 이번에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양호에서 내릴 때 그 뒤에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이 딸 김주애가 보였거든요. 자, 이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건 6년 8개월 정도 만인 건데, 자, 김 위원장의 딸이 지금 등장을 했다, 나타났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국정원에서는 딸 주애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처음에는 예측했었습니다. 그렇죠. 최초 예초는 그랬습니다. 사실 예. 주애가 아직은 어린데다가 일부 예. 전문가들도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을 대놓고 노출시키려는 것에서 부담이 있을 것이란 얘기도 많았는데요. 예. 김 위원장이 도착한 그제 오후 4시 베이징역에 정차한 태양호에서 김 위원장 곧바로 뒤에
딸 주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최선희 외무상이 그 뒤에 있으면서 이들을 보좌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상 아버지와 북한 내부에서 외교 활동은 계속 해왔지만 북한 국경 밖에서 해외를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주혜의 다자 외교 부재 등장으로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후계자설이 굳혀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야, 교수님, 네. 그 딸 김주의 동행을 놓고 방금 말했지만 그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를 마치 네. 점찍어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다.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하지만 네.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해석하는 건 좀 과하다. 네. 이런 분석도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장자가 아니라서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올 텐데요. 예. 일단은 뭐 김세희 기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예. 너무 어린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역사를 이제 되돌아보면은 김정일이죠. 예. 김정은의 아버지 역시 이제 그 후계자로 낙점을 받은 후에 과거에 되돌아보면은 역시 어린 나이부터 김일성과 함께 다자 외교 무대에 그 참석을 했습니다. 모습을 드러냈었죠. 예, 근데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요. 예, 그런 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1955년도에 반등 회의,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였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14살이었고요, 당시에. 14살.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설은 뭐냐면 1959년도에 66년 전에 북중소 정상이 다 천안문에 모였을 때 그렇죠. 그때 열병식 참석했을 때 김일성이 역시 김정일을 같이 동행했다고 데리고 그렇게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북한한테는 이러한 이제 외교 부대의 그 후계자를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딸 김주혜의 나이가 지금 한 만으로 12살 12살이죠. 정도밖에 안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일의 이제 첫 해외 방문이 이제 14살 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2살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정도의 나이 차이는 뭐 충분히 네. 가능한 정도의 지금 나이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나라 측에서는 이번 행사에 지금 참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짧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좀 포착이 됐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계속 어제부터 전승정 열별식을 봐왔는데 예. 태남문 성루에서 우원식 의장이 김 위원장에서 좀 멀리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거리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과연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 의문이었는데 그래도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우 의장이 태남문 성루 오르기 전에 김 위원장의 7년 만에 만나 반갑습니다라고 말하자 김 위원장이 안녕하십니까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예. 두 사람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서 술을 마신 적도 있다고 알려졌죠. 우 의장이 김 위원장과 어떤 얘기를 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네. 어제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그 회담을 나눴고요. 그랬죠. 지금 이제 관건은 네.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 또 만날 것인지가 네. 지금 이제 궁금한 사안 중에 하나고. 네. 자, 그와 함께 북중러 3국 정상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회담을 나누는 모습 연출이 될지도 지금 궁금한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좀 분석이 많이 나오죠.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중국이 이번에 그 호스트고요. 아무래도 자기네 그 경축과 큰 행사에 국가적인 행사에 이제 많은 외빈들이 와서 경축하는 이런 자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참석하면서 열기가 더 가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김정은의 방문에 대해서 아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아마 그 홀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둘 간에 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어쨌든 만남의 자리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오늘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열병식 행사 다 어제부로 다 마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북중 간의 회담은 오늘 아마 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마 오늘 있을 것이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가능성을 좀 희박해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그 이번 회담이 이제 그 가능성이 희박한 그 가장 큰 이유를
이게 공식적인 뭐 외교 행사도 아니고 공식적인 방문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회담을 위한 이게 모임의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고. 예, 중국의 국가적인 행사를 이제 경축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된 그런 이제 회담의 성격은 아마 개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를 의식이라도 한 듯 그래도 중국 측에서는 의전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모습을 많이 연출했죠. 그래서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루에 오르는 장면에서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만찬장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네. 그렇게 세 명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열해놓고 계속해서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보여주기식의 네. 이번 행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사전 의제 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낮기 네. 때문에 북중러 3국 간의 이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김 기자. 이번 북중러 3국이 밀착하는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봤을 것 같은 사람이 한 명 떠오릅니다. 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좀 어떤 반응들 내놓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전승절 열병식 시작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 SNS에 글을 올렸는데 시진핑 주석에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제공한 막대한 양의 지원과 네. 피를 시 주석이 언급할지 답변돼야 한다라고 글을 썼는데요. 그렇군요.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며 북러 정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에 언론의 질문에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이 언급되지 않아 매우 놀랐다고 답했습니다. 예. I thought it was a beautiful ceremony. I thought it was very, very impressive. And they were hoping I was watching, and I was watching.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까지 살펴봤는데, 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을 때를 이제 네. 복기해 보자면, 네. 그 당시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후로 해서 또 이렇게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과 좀 접촉하는 모습 많이 보여왔거든요. 네, 네. 자, 이걸 바꿔서 보자면 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또 추가로 한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 네. 좀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희박 하나만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외에도 예. 우리가 1999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북한한테 접촉을 하면서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다시 단결되는 그런 이제 결과도 이제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례에 따르면은 이 세 가지 선례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트럼프의 지금 외교 정책이 지난 이제 8월 말이었죠.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제 회담에서 예. 그런 이제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약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와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 전망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아마 좀 전환기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중국 카드는 활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중국을 더 이상 압박하게 되면 중국도 굉장히 많이 다칠 것이고 미국도 다친다. 하면서 그 또 덧붙인 게 뭐냐면은 이제 시진핑 주석과도 만나겠다. 예. 근데 이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7월 28일 날 미중 간에 이제 무역 협상이 3차 협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날 저녁에 트럼프가 시진핑 만날 용인이 있다. 대신에 초청장이 와야 된다. 네. 했습니다. 아마 그 3차 회담에서 시진핑의 뭐 구두적인 초청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뤄짐작하면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3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기는 이제 하반기나 내년 초, 연말이나 연초에 시진핑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말씀한 걸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초청장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이제 미중 간에 이제 4차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그때 초청장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과 지금 그렇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까지 만나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닐까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자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네.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도 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또 미국과의 대화도 네.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지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김세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열병식 중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많이 공개가 또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을 향해서 조금 뭐랄까요? 위협적인 메시지 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무기들 좀 있었나요? 단연 돋보였던 건 바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둥평 61입니다. 예. 둥평 61은 최대 사거리가 전 세계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둥평 41을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신형 고체 연료를 사용해 중국에서 가장 진보한 ICBM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미국 사드 방어만을 겨냥한 극초음속 미사일 둥평 17과 미국의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둥평 26D도 공개됐습니다. 이런 둥평 계열들 보면 중국 본토에서 미국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대거 추가됐다는 분석입니다. 또 열병식 상공에는 젠 20S 등 스텔스 전투기도 비행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핵 전력, 재래식 무기에서 모두 중국이 미래전의 틀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은 우리 교수님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그리고 북중러 이 삼각 밀착 네. 이런 모습들 네. 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 이제 또 미국을 포함해서 이 세계 네. 패권 경쟁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전망도 짤막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과의 이제 앞으로의 관계 방향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총평을 하자고 하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59년도에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아마 견주어서 봤을 때는 예. 그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삼각 구도가 이제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북방 삼각 편대와 남방 삼각 편대가 대결하는 예. 구조를 이제 갖췄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하고 중국,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앞으로의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이런 좀 움직임들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 정치부 김세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